최근 대법원에서는 집주인들에게 충격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이를 이용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을 개탄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4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채팅창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 라이브로 방송을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좀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야 뭐 그냥 참고사항을 읽으시면 되고, 대부분 우리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매번 들어도 헷갈리고 뭐가 나한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이게 임대차 3법 뭐 민주당에서 그 처리하면서 말도 많고, 뭐 하여튼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동산 제도를 실행할 때좀 뭐 주변에서 몇 사람들 그 막 죽는 소리하고 언론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문제가 막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법률 개정은 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죠. 법의 안정성. 예, 그러니까 다른 모든 행정기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늦게 가는 곳이 법원이어야죠. 예. 법원의 특히 판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뭐라 그럴까,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합의가 서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법관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법을 개정하고 판결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말하는 진짜 진정한 정의사회, 뭐 정의사회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니 일단 뭐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진짜 그 굉장히 불편하다고 항상 이 얘기를 드린 게, 그 유튜버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뭐 나름 다들 공부도 하고 영상도 잘 만들고 또 팀들이 있으니까, 팀들이 있는 규모가 있는 유튜버들은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뭐 전부적으로 팀이 붙어서 하는 거고, 뭐 개인들이 하는 거는 조회수라든지 뭐 인지도 뭐 이런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예 인제 뭐 그냥 사장되는 분위기죠, 요즘. 예.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판결문을 하나 띄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대법원 판결에서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의 판결이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앞전에 뭐 2심, 1심에서 계속 판결이 2년 동안 진행됐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계약갱신권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연 이 계약갱신권이 애매모호한 그 법률 용어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자 그 임대인은 임대인 입장에 생각하고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에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가 아까 그 한 유튜버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쭉 자세히 설명을 하길래 이거 봐라. 얼마나 잘 설명을 할까?'라고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인제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냥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법률 용어라든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거나 뭐 이런 좀 심도 있게 토론해야 될 부분들은 인제 방송을 하기 전에 상당히 용어 정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청취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건과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력과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건과 실력이 안 돼요. 일단 여건이 안 돼요. 실력은 뭐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 제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제가 인제 뭐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 중개인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중개사로서 민법하고 뭐 중개 관련된 법률, 뭐 또 거기 보면은 뭐 건축법 관련된 것도 공법이죠, 공법. 뭐 이런 그 부분들, 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익히고 인제 자격증을 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우리는 운전 잘하는 거 아니죠. 그죠? 일단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게 가장 커요.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초 공부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라든지 판결문을 갖다가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이 판사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무슨 의도지?' 라고 정리가 안 되는 정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이게 법률 용어라는 거 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고 저는 뭐 예 법대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점은 좀 이수했어요. 3 학년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인제 뭐 공부하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인제 뭐 기본 오래된 얘기죠. 벌써 20 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어 어차피 뭐 헌법, 민법, 형법 봐야 되니까 보는 김에 인제 대학교는 복학하기는 싫고 복학할 수도 없었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제 따로 저는 인제 그 강의 듣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그냥 책 보고 뭐 얘기하고 뭐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인제 저 같은 스타일은 좀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 강의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과정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저하고 속도감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스케줄대로 하는 걸 제가 좀 굉장히 좀 그 적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특히 인제 이렇게 우리가 배움에 대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딱 몰입하면은 그냥 막 한참 파다가 하기 싫으면 또 아예 안 쳐다보다가 뭐 좀 이런 예 학교 시험하고 좀 거리가 먼 스타일인데 뭐 너무 잡스러운 얘기했습니다. 본론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인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죠? 우리 인제 이게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뭐 이런 컨설팅 한답시고 떠드는 사람이 할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법무사라든지 실무 그 인제 행정사라든지 아니면 또 법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양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 헐 그냥 인생 다 아는 것 마냥. 예. 군대로 얘기하면 그 영업하는 친구들은 그냥 보병이죠. 병사죠. 병사기 때문에 "이거 팔어."라고 하면 인제 그때 교육받은 거 가지고 이제 전투하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앞뒤 이거를 내가 팔면 이 사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어떻게 사람을 꼬실까? 어떻게 혹하게 해서 심리적으로 빨리 도장을 찍게 할까?' 이런 거에 인제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총만 잘 쏘면 돼. 그런 거죠. 자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간혹 우리 경매 좀 하고 부동산 쪽에서 한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오버해 가지고 본인들이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거나 뭐 이렇게 상당히 막 그 오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병사가 삽질 좀 잘했다고 "아이 저거 장교지." 말만 계급만 예를 들어서 뭐 예? 심지어는 뭐 "말만 저거 별이지. 원 스타 투 스타지. 뭐 자기는 전쟁을 더 잘한다. 내가 더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장교는 장교의 눈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우리 소위로 인간하면 뭐 저는 이제 군대 인간을 안 해본 놈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군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또 아직도 뭐 군인이 있으니까 주변에. 소위로 인간했을 때는 당연히 헤매고 경력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제 그 하사관들이나 뭐 병장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싸가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 서로 역할이 다르고 서로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하사관이나 병장을 내무반장을 우리가 어떤 군 주요 회의에 참여시키지 않죠. 그죠? 예. 장교는 참여를 하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인제 접근하는 방법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법률적으로 특히 이런 막 인터넷으로 뭔가를 찾고 막 이러다 보면 자꾸 그 유튜버들이 떠드는 말이 쏙쏙 와 닿아요. 쉽고 설명 잘하고 '야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초등학생들 상대로 그 교수가 대학원 교수가 강의하면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알아듣겠어요? 철학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상대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알아듣겠냐고요. 예. 나하고 지식 수준이나 어떤 의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의 대화가 설득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줌마들이 찜질방에서 대화하면 다 이렇게 혹혹 넘어가요. 이제 저 같은 놈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왜? 같은 수준의 단어를 쓰기 때문에. 네, 더 어려운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흑백 TV에다가 칼라 비디오 테이블 영상을 튼다라고 해도 흑백 TV는 칼라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사안을 보면 이게 1심하고 2심에서는 그냥 임대인의 편을 들어줬어요.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고 그런데 임차인이 끝까지 그죠? 먼 꼰조가 있어서 하여튼 임차인이 끝까지 그 항변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부딪힌 거예요.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죠.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임대차 보호법이 계약갱신권이 임대인들에게 자 네가 증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라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 그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심적, 육체적 마음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자꾸 뭐예요? 네가 무죄를 증명하라 이거예요. 이게 웃긴 거거든요. 유죄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에 그 맞게 유죄를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식이 뭐가 있냐면 네가 뉘죄를 알렸다예요. 네가 뉘죄를 알렸다. 그럼 네가 뉘죄를 말해야지. 아니 내 죄가 뭔지를 당신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뉘죄를 알렸다 이거예요. 그거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이 구속이에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가 2달 반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아주 내가 이가 갈렸는데 어 기회가 될 거예요. 인생은 길으니까. 네,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원수는. 자, 이런 거죠. 6개월을 때렸어. 6개월을 때렸는데 내가 재판을 하면 내가 무죄를 주장을 하다가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다 보면 6개월을 살아요. 그러면 판사가 야 무죄야. 우리 검사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야. 잘해야 그냥 집행유예예요. 잘해야. 그러니까 내가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일단은 뭐 변호사를 잘 쓰면 되겠지만 뭐 그 사건에 내가 내 연봉보다 더 주면서 변호사를 쓸 수도 없는 거고. 예? 일단 워딩이 안 돼. 우리가 지금 다 이 컴퓨터로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 손으로 내가 다 기억해서 했었던 것도 우리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항소장 하나 쓰는데 정리가 되겠냐고요. 그 안에서. 물론 국선 변호인이 있긴 하죠. 그런데 국선 변호인도 어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제 저같이 자범인 경우 그냥 싸우다가 들어온 경우는 자범인 경우는 그냥 "왜 반성문 안 쓰고 개겼냐."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선처 제가 반성문책을 썼습니다. 구치소에서 쓰는 반성문책을 썼는데 얘기가 좀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책을 구매할 일이 없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근데 가족분들 중에 만약에 뭐 그렇게 본의 아니게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서점에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구속돼서 진짜 내가 재판 준비하고 반성문 쓰고 뭐 이렇게 또 내가 심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도움이 그러니까 제가 화난 하여튼 최대한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이라든지 뭐 제 입장이라든지 느꼈던 부분들을 담아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막 형식적으로 그 짜집게 해 가지고 쓴 반성문책이 아닙니다. 괜히 반성문책 선전이 됐는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정확하게 합시다. 항상 어떤 판결문이 나오고 신문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아 이거 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뭘 봐야 되냐면 원문을 봐야 돼요, 판결 원문을. 우리 인제 저기 대전에서 있었던 일 중에 성추행 사건 중에 그런 일이 있었죠. 남자가 이렇게 나오다가 그 CCTV 사각 지역에서 어떤 여자를 만졌다 안 만졌다 이거 가지고 이제 구속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직장 잘리고 그걸 갖다가 여자가 인제 아내분이 인제 뭐 막 그 국민청원하고 뭐 하고 막 이런 부분들 판결하고 거기서 그 수사 기록이 그거는 이제 형사니까 우리가 인제 수사 기록은 뭐 개인이 열람할 수는 없고 나중에 인제 판결문 가지고 봐야 되지만 판결문도 뭐 본인이 공개를 거절하면은 뭐 이렇게 인제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피고 원고가 있고 특히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민사 같은 경우는 인제 그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하고 민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자 민사에서
원문을 보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해서 내가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진짜 지금 특히 그걸 많이 이용하는 게 유튜버들이고, 유튜버들이 지금 현재 딱 그 양분되잖아요. 소위 말해 이거는 뭐 부동산은, 그죠? 이 공적 자산이다. 물론 공적 자산 부분이 강하죠. 부동산이라는 건 사회적인 공적 자산이니까. 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주장이 갈린단 말이에요. 한쪽은 왜 자본주의에서 뭐 이딴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주장하고, 한쪽은 뭐냐면 아니 우리 사회에서 왜 불평등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 자, 소위 말해 우리 좌파 진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급 안 해요. 아니 언급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리한 쪽으로. 자,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싸울만 합니다. 그죠? 이런 유리한 판결이 있어요. 이런 걸 민주당에서 만들었고, 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법을 알고 집주인들을 어떻게 내 알맹이를 빼먹자. 참, 이게 임대차 보호법을 임차인들한테는 마치 그 월세를 내거나 전세를 낸 것이 자기는 항상 약자고 저들은 가진 자야. 예, 이런 잣대로 자꾸 봐요. 예? 사장이면, 그죠? 사장이면 우리 지금 아르바이트생한테 갑질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편의점 사장인데 대부분 편의점 사장님들이 내가 일하는 것보다 알바생이 더 많이 가져가죠.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지금 넘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거지. 예? 그런 이분법적인 편가르기는 어떻게 보면 100년 전의 논쟁이잖아요. 우리가 좌익과 우익과 싸울 때. 그러니까 지금도 좌파 우파 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저는 상위파, 하위파, 앞에파, 뒤파. 예? 왜 좌우만 이야기하냐고요. 2차원적인 세계에 아주 단순한 논리로만 빠지는 사람들의 특성. 예? 이 사람들이 잘 선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이렇게 선동되는 애들이 좀 극단적인 발언이나 극단적인 행동, 그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마치 뭐, 구국을 위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 마냥. 저는 반대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싫은 거예요. 그런 행동이, 그런 논리가. 무슨, 똑같아. 어떤 식이냐면 양쪽이 지금 뭐냐면 사이비 종교. 예? 논리로 막 이딴 식으로. 예? 제가 본론 이야기할게요. 이건 극히 당연한 판결이에요. 당연한 판결이고 현재 법에 의해서 당연한 판결이에요. 다만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여기에 어떤 일이, 이 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이렇게 판결하지 않아요.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보면 당신이 진짜 실거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세입자가 왜 이렇게 반발을 해요? 예? 라고 했을 때, 자, 세입자가 재판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서두를 많이 깔은 이유가 뭐냐면, 재판을 해서 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비도 적지 않아요. 내가 정신적인 고통도 많아야 돼요. 재판한다라는 것은 내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런 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잘못된 기사들이 여러분들한테 무모한 확신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무모한 확신 때문에 내가 이겨! 라고 해서 법원 갔다가 두드려 맞는다고. 오히려 거꾸로. 예?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임대인이 집을 빼라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도 전세에 살고 있어서 전세 만기가 돼서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지, 내가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전세를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을 빼돌라고 하긴 하지만 내세우는 논리가 또 대놓고서 당신 진짜 집 빼는, 여기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의심하기도 좀 애매해. 그죠? 예. 약간 이런 논리를 폈다라고 하면 내가 불확실성에서 재판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세입자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퇴거 불응했어요. 그 집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슈와 토론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집주인이 집이 많아. 예? 집이 많고
복수의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인근에도 집이 있어요. 굳이 이 집이 아니어도 꼭 일로 와야 된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일로 꼭 와야 되는지를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했으면 재판도 이기고 변호사비도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1심과 2심에 하고 대법원 갈 때 주장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로 이사하려고 그래요. 아이씨 뭐 다른 판결 얘도 있고 아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는데 뭘로 증명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왔는데 세입자가 거기에 대해서 당신 투기다. 투기고 이건 나한테 부당하게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여기가 전세금이 많이 떴으니까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겠죠. 뭔가를. 만약 전세금이 지금 현재 뭐 마이너스 깡통 전세 되듯이 전세금이 반대가 됐으면 세입자가 오히려 나간다고 했겠지. 집주인을 붙들려고 했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초기 자기가 분양을 받으면서 전세를 그때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싸게 놨지만 빨리 이제 전세금을 원상태로 회복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등기부등본을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금에 대해서 많이 혼란하는 게 뭐냐면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집이 10억인데 은행에서 5억밖에 대출을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전세를 3억이나 4억에 놓을 수 있죠. 그럼 집은 10억이니까.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세가 7억, 8억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은행에서 담보가 있다 보니 내가 채권 확보가 안 되니까 내가 전세로는 3, 4억이면 들어가겠는데 뭐 주변 시세대로 더 많이는 못 주겠어요. 아니면 은행 빚을 내가 갚을 당신이 갚는다라고 그러면 내가 뭐 7억이나 8억의 전세에 들어가겠다.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당장 돈이 급하면 내가 은행에서 5억을 뺐고 이 사람이 전세로 3억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내가 대출을 다 갚으면 대출을 이 사람한테 다 갚고 순수하게 전세로 놓으면 7억밖에 못 나. 근데 나는 지금 1억을 내가 더 필요한 상황이야. 딴데 그렇게 되면 당장 내가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일단은 빨리 돌리고 싶겠죠. 뭐 하여튼 다 여러마다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결문에서 판사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집주인이 단순히 실거주를 주장하고 뭐하고 이랬었던 게 아니고 뻔히 보인다 이거야. 너의 지금 1심과 2심에 주장하는 논리가 설득이 안 된다 이거지. 예? 이게 뭐 아이들 저쪽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자, 애 전학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공고야. 여기 실업계고 저기는 좋은 학교야. 아니 왜 무슨 학폭이 있었나?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하게 우리가 납득이 돼서. 만약에 여기 학군이 좋고 학교가 좋은데 애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얘가 특수아동이라 정신적으로 얘가 좀 장애가 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증명이 되죠. 내가 세종시 살았는데 다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세종시 살을 때는 내가 세를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는데 다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뭐 이런 근거라든지. 근데 이건 다분히 보이는 거죠. 내가 세를 싸게 놨는데 전세를 더 비싸게 놓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거지. 2년 전이니까. 이 재판을 거는 게 2년 전이란 말이에요. 2년 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전세 금액이 떨어졌잖아요. 뭐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뭐 재판 내용이나 쭉 봤을 때는 떨어졌을 가능성도 커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집주인은 지금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을 보인 것이 뻔히 재판부에 보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유튜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집주인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뭐 이것저것 막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예?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세입자가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방어할 수 없다. 예, 이렇게 막 그 뭐랄까 그 공포 분위기 뭐 이런 걸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불만이 많아요. 저도 많고 이 판결이나 우리가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만든 거예요. 주택 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는 기준 안으로 이 민주당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죠? 오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적이 없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마치 집주인들은, 건물주인들은, 마치 사장님들은 노동력을 차치하는 대상인 것 마냥.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왜 그 국진당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어 인정을 받는 거냐면 가만히 있어 봐. 이 초점들이 뭐 있었는데. 너무나 좌편향적인 그죠? 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고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그 수준에 맞는 어떤 민주당도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네들이 대학교 때 농활 다니던 자기네들이 노동운동하던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들 그루밍 시켜 가지고 하면 자기가 대우받던 이런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웅심이 이 양반들은. 그래서 항상 그런 단어를 써야 되고 항상 그렇게 자기네들이 뭐가 어 있는 것 마냥 그냥 인정해야 될 거를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맨날 먹혔거든. 70 년대 80 년대 그게 먹혔으니까 맨날 생각한다는 게 통기타, 무슨 커피, 뭐 어디 로마, 뭐 우리 여행지 이렇게 버킷리스트라고 이제 은퇴한 선배들 이렇게 보면 여행 가고 싶다고 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난 솔직히 말해. 예. 이 양반들은 아직도 70-80 년대 때에 자기가 그 한참 젊었을 때 환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21 세기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아직도 좀 그런데 제 채널에 50% 이상이 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예 사실은 대화를 해 보면 저하고 술 한잔 해 보면 아마 거의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거의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후배들보다는 예 거의 다 선배들이라 예. 그런데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기사나 어떤 이런 사항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우리 재판을 할 때 그 정도를 지키면 돼요. 예 정도와 상식선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법률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맹신?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를 벌려요. 그게 뭐냐? 임대인은 임대인 임차 입장에서, 임차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예? 서로 막 우겨. 예? 그러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런 사람, 이 재판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때 보면 물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이제 법원 가서 이제 깨져 보면 알아요. 이게 네 그래도 잘 인정 안 하죠. 그러면서 주변에는 그 자기가 유리한 말만 해요.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은 뭐 다 그러니까. 예. 특히 우리 교통사고 보면 그런 거 많죠. 자기 과실 하나도 없어. 그러고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또 주변 사람들 막 동원해 가지고 자기 유리한 것만 막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가장 우리가 순리대로 사는 거, 합리적으로 또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예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저도 지금 하나 소송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내가 어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도와줬는데 이건 뭐냐면 완전 그런 거였어요. 물에 빠진 애 건져 줬더니 예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예 짓거리를 하면서 오히려 그죠?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에 빠진 애 건져 줬더니 나로 인해서 내가 무슨 뭐 이익을 본 거 마냥 하여튼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너무 웃기는 내가 소송을 하나 하고 있어서 참 일부러 언급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례에 대해서 특히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그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필 수 없으면 일단 조심하시라. 그죠? 일단 무리한 확신을 갖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기사라든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임차인이 이겼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이겼대. 이렇게만 얘기하면 특히 우리 인제 그 법률적인 지식이 없거나 또 이렇게 아무리 뭐 배우고 뭘 떠나서 아주 단편적인 거 빠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예. 특히 우리 여자분들. 예 여자분들이 그죠. 특히 이런 법률 용어나 기계적인 거 부분에서 디테일함 들어갈 때 상당히 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힘들어해요. 이해하는 데 힘들어해요. 그리고 잘 기억 안 해요. 예. 다 생략해 버려.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런 생략되고 하여튼 제가 요런 거는 또 그 뭐 페미니스트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야기는 아니니까.
전 남녀 차별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해요. 예, 많이 하는데 예. 남녀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네,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다름이 있는 거죠. 자, 판결문을 쭉 보면 여기 뭐 병원 얘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주장을 쭉 하는데 집주인이 명확하게 제가 왜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명확하게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지금 전세를 저는 이쪽에서 전세를 비싸게 살고 있고 그 당시에 돈이 급해서 여기 전세를 싸게 놨다. 싸게 놨는데 나도 이쪽이 끝났다. 그래서 내가 일로 가야 된다. 지금 상황 자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 거기서 갔는데 내가 한 달 살았어. 한 달 살았는데 또 돈이 필요해서 내가 또 전세를 놨다. 사실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무리한 주장을 해서도 안 돼요. 1심, 2심 판결도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보면 대부분의 판결은 임차인이 뭐 집주인에 대한 그 부분에 했을 때 대부분 임차인이 져요. 예, 대부분은.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계약갱신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내 소유권이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엄연히 법에서도 2년과 2년의 갱신권.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거는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에? 무조건 집주인을 쫓아내지 말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법이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를 보면 이야기하면 돼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경우였어요? 예? 내가 뒤에서 박혔어, 차가. 딴 놈이 나를 박았어. 블랙박스가 상시화되기 전에는 영대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왜? 누가 알아? 이 새끼가 일부러 껴들었는지 말로는 양쪽 서로 입장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야 뒤에서 온 놈이 그래도 좀 주의를 더 하지 뭐 80대 20 뭐 90대 10 아니 저 새끼가 고의적으로 박은 게 맞는데 뒤에 있는 애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뭐 이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가 상시화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영대빵이 나오잖아요. 영대빵. 예전에 그 한문철 씨 변호사처럼 그때는 판결이나 수사하는 사람이나 100% 한 사람 평을 들을 수가 없거든. 내가 인제 약간 야로가 있을 때는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짓거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인제 지금 경찰서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게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그죠? 영대빵이 돼요, 영대빵. 이게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어? 그러면 내가 이 판결문만 가지고 임차인이 "야 씨 네가 증명해 봐. 너 투기한 거야." 물론 임차인이 봤을 때는 투기한 것처럼 볼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의 개인 사정을 또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 그죠?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딱 봐도 임차인이 봤을 때는 분명히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이 새끼가 나를 쫓아내는 것 같아. 여기 전세금이 올라서 이렇게 막 피해 의식이 막 절어 있는데 진짜 봤더니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젊은 친구들 잘 살라고 예? 전세를 싸게 놨어. 싸게 놨는데 자기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이가 특수화야. 특수화 판정이 났어. 처음에 정상한 줄 알았더니 학교 적응도 못하고 장애 판정이 났단 말이에요. 특수학교가 여기에 있어. 아니면 내가 얘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로서 내가 못 돌본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양이면은 좀 내 직장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갑자기 내가 세입자가 모르는 내용이 탁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판결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임대인을 잘했다. 임대인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임대인 네가 증명한 게 사회적 통념상 도저히 난 재판관서 이해가 안 가. 어? 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뻔하네. 집도 많고. 네가 꼭 거기 가야 된다는 이유가 단적인 예로 갑자기 내가 세를 갖다가 전세가 5억인데 나 뭐 돈도 뭐 그냥 3억에 전세 놓고 우리는 시골 가서 삽시다 하고 두 부부가 교수가 갔어. 예? 은퇴하고 연금 받고. 그런데 인제 전세 세입자 3억에 들어온 친구는 아이고 그래도 뭐 교수님 뭐 제가 그 학교에 같이 뭐 직접적인 재산은 아니었어도 저도 뭐 같은 학교 나왔고 제 교수님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게 사이가 좋았어. 마치 사제간 마냥. 진짜 사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에 전세를 주고 갔는데 대학 교수가 갑자기 거기서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90 먹은 노모가 치매가 왔네. 뭐 며느리한테
할 수가 없잖아. 며느리도 할머니인데 인제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 효자가 '내가 이사 가야겠다. 병원도 거기 가깝고 여기 시골에서는 어머니 모실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품 무는 거지 막. 지가 전세 5억 짜리를 3억에 들어와서 우리 교수님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일하던 놈이 교수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는데 얘는 막 피의식 쩔은 거지. 그러면서 막 주변에다 얘기하는 거지 막. 전세금 자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 내가 유튜브 하다가 팟캐스트니 뭐니 거의 제가 원조였으니까 그래서 1등 한 거지 뭐. 남들 부동산 이야기 안 할 때 제가 부동산 얘기를 먼저 거기 치고 들어갔으니까 이런 형태로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진짜 하기 싫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인제 경매라든지 이 부동산하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 지금 이제 소위 말해 뭐 투자한답시고 근데 제가 이 아픈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에 끝이 없는 사람. 예. 근데 저 사람들의 욕심을 내가 채워주는 게 내 일인가? 예? 근데 진짜 아주 그러니깐 무조건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남 탓. 예? 맨날 항상 그 피해 의식에 쩔어 있고 '저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예? 제가 저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봤을 때 지가 나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참. 예? 아니 친척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죠? 이야기 속에서 저 사람이 저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예?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등산을 하러 가는데 지는 이미 중간에서 물 다 먹어 놓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물 안 먹고 참고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 한다고. 왜 어? "아유 이렇게 힘든데 물 한 모금도 안 나눠 준다."고. 예? 그러면 옆에서 그러지. 예? "야 어떻게 같은 동료가 돼서 물 한 모금도 안 나눠 주냐."고. 아니 어떤 놈은 안 먹고 참은 거고 어떤 놈은 미리 쓴 거잖아. 예? 그래 놓고 뭐냐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그 옆에 있는 놈이 뭐야 "이 물병을 어? 우리 다 같이 왔으니 우리 다 같은 동료 아니냐. 나눠 먹자." 이러는 거야. 예? 아니 나눠 먹을 수 있어. 예? 그것도 진짜 항상 베푸는 사람이 베풀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당선되고 저도 민주당을 찍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한다 싶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우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 같이 가자라는 어떤 이런 동료의 의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연대 의식이 강한 민족이 어디 있냐고. 왜? 우린 계속 여기서 같이 살아왔잖아. 응? 이게. 예? 그 역사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한반도에서 수천 년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이주하고 뭐 서로 싸우기야 했지만 그건 뭐 집안 싸움에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을 자세히 보시라. 그리고 유튜버들 좀 얘네들 좀 심한데 걔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쉬운 말로 혹하는 말로 쉽게 혹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상대로 어 이제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영업을 하는 건데 그 약장사 따라가서 얘기 들어보면 의사보다 더 잘 알아. 우리 대체의학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대체의학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막 용어 써가면서 이야기해 보면 명료하지. 설득력 팍팍이지. 의사 선생님도 약장사 따라가면은 약 산다니까. 넘어간다니까. 그게 걔네들 말빨이. 예? 근데 왜 의사는 그렇게 얘기 못 해요? 알면 할수록 불확실성이 많거든. 그죠? 저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저런 케이스를 너무 봤기 때문에 자기가 섣불리 결론을 내고 답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답답하죠. 답답하죠. 우리 판결문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판결이나 재판하는 과정 보면 저도 답답해 미쳐요. 막. 예. 근데 왜 저러겠어요? 왜 안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보수적으로. 어? 거기에 대한 폐해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판결은 제가 판결문을 쭉 봤을 때
특히 대법원까지 가서 가는 판결문은 뭐 조금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건 좀 아니다. 예, 라고 느끼는 건 있지만 그 정도는 뭐냐면 재판에서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대부분 사회적인 어떤 인식, 아직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인식이 어, 그 사회적인 인식과 법제도와의 차이가 생긴 경우. 예. 근데 부동산은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권리 자체가 내 땅이라는 권리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 사회가 법이라는 테두리로 우리 공동체에서 법률이라는 테두리로 나한테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여기다 건물을 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라면 바퀴가 없는 거라면 예? 부동산에 하나 부착물로 봐서 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다 그 공유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내가 햇빛을 가리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그 공공성 그죠? 같이 하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허가를 했기 때문에 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당성도 생기는 거고. 좀 이게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가지는 우리나라의 그 임대차 보호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예. 민주당이 예. 무리하게 예. 한쪽 편을 들기 위해서 법을 갖다가 그 누더기를 만들어 놓다 보니 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은 그래도 많이 좀 납득이 가는 쪽으로 나와요. 예. 왜 판사들이 그렇게 머리 나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득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임대인과 임차인을 같은 국민으로 보고 법률을 만들 때 서로 우리가 합의잖아요. 이 사람이 피해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죠? 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해야겠죠. 그죠? 물 한 병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힘센 놈이 야, 너는 물 가지고 있잖아. 얘는 물 안 가지고 있잖아. 같이 올라왔는데 같이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얘가 못 참아서 그리고 얘가 또 갈증을 더 타니까 너보다 인내력이 약해서 그래. 얘가 물을 어쩔 수 없이 다 먹었어. 물이 없어 얘는. 근데 너는 좀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자 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 같이 우리 여기 행복하게 지금 등산을 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오기로 했는데 물 한 모금 가지고 그러냐? 응? 그 대신에 뭐 야 내려가면 네가 야 물값보다 콜라 값이 더 비싸니까 아메리카노 얘 커피 값이 더 비싸니까 그럼 네가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네가 잘 되면 너도 커피 한 잔 사라 내려가면 내려가서 뭔가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악인으로 몰고 저 부정 축제자인 거 마냥 만들고 물론 과거에는 그게 됐어요. 우리가 일제라든지 뭐 이런 부정 축제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칼날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 특히 운동권이었던 우리 386 세대들 선배들이 그 이전부터 자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서 벌써 지금 50년이에요. 그러고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집을 크게 진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 부에 대해서? 예? 다 권력에, 다 비리에 그래야만이 지금 돈을 버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저라면 내가 손흥민 아버지라면 한국에 안 들어오죠. 한국에 오라고 안 하지. 왜? 들어와서 맨날 그 왜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내가 외국에서 돈 벌었는데도 돈 잘못 쓰면 저 새끼 돈 있다고 지랄한다. 이게 우리 의식에 팽배해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법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법률 쭉 읽어보면 판사가 그렇게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임대인 임차인 보면 많이 싸우죠. 네, 많이 싸우는데 우리가 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법이 왜 이렇게 있겠어요. 집주인이랍시고 막 그 무리하게 그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예.
뭐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주라는 게 생존권이잖아요, 생존권. 예, 생존권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그 야비한 투자. 예, 그죠? 나는 뭐 경매를 배웠어. 나는 뭘 배웠어.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도 명령 신청하고 경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입자 쫓아내고 뭐하고 해서 뭐 돈 얼마 벌고 나중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우리 사회가 어우러져서 그죠 서로. 예. 누구는 뺏기는 사람이고 누군 뺏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뺏는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절대 성공 못 해요.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고 모색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건 하여튼 그쪽인데 지금 현재 역전세가 나면서 이 집주인이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그죠? 아니 금전적으로 내가 좀 손해 볼 수도 있었어. 예?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누구만 돈 벌었어요? 변호사들만 돈 벌었잖아. 예. 설사 상대방이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그죠? 내가 그렇잖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도 비싼 집을 싸게 세를 놨으면 더 받고 싶은 거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내가 싸게 살았는데 예? 뭐 상대적으로 너무 싸게 살아서 내가 이사하기가 어렵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전세 금액이라면 만약에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뭐 이사비하고 좀 월세 한 달에도 빼주고 좀 그래도 뭐 여기 이사 우리가 하는 거 힘드니까 밥이라도 한 끼 사겠다. 그러면 내가 내 집 들어가는데 전세 금액이 5억 이에요. 5억 인데 옆집도 5억 이야 전세가. 응? 아 그러면 내가 옮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 살았으면. 근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냐? 내가 5억 짜리를 3억에 세를 놨단 말이에요. 아니면 5억 짜리가 7억 8억 한다고 소문이 들리니까. 소문에 많이 넘어가요 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보면 다들 어디서 자기 유리한 소문만 듣고 와서 예? 그런 거잖아요. 집주인은 5억 내가 전세를 그때 잘 받는다 생각했는데 전세가 8억 이래. 이런 씨. 나 요즘 금리가 뛰어 가지고 빨리 전세금 빼서 집도 많이 사 놨으니 저것도 빨리 갚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입자는 씨발 어? 저 투기꾼 집도 많은 인간이 말이야. 어? 나한테 지금 전세금 올리려고 전세를 갖다가 그것도 뭐 한 5%나 뭐 몇 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 지금 여기 시세가 5억 짜리가 8억 됐다고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자, 그렇게 쫓아내면 전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요. 왜? 그거 소문이라니까. 팩트는 안 그렇다니까. 예? 진짜 부동산의 진정한 이야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객행위죠, 호객행위. 홍보행위를 하고 있어요. 홍보행위를 하고 있지만 어 부동산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중개를 하는 거 중개인도 아니고 부동산 중개인도 아니고 제가 뭐 컨설팅해서 제가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경매 관련해서 뭐 막 하는 저기도 아니고 예. 그 목적이 제가 달라서 그래요. 저는 새로운 부동산 유통 시장을 이제 만들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특허를 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허 조회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어 그 특허를 내기 위한 뭐 거의 1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게 있고 경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가장 큰 건 기본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형태가 되더라도 그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 거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조선시대 때 휴대폰을 만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예? 배터리가 없는데. 자, 그만큼 시장이 형성되었느냐. 이제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시장 제가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혁명. 혁신이에요. 사실은 말은 혁신인데 우리 사회가 우리 특히 부동산 시장이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지금 새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 그건 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전문가라시고 떠드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환자를 데려다 놓고 그죠?
야, 구타니까 낫더라고. 구타는 놈이 있고, 어디 병원 가서, 누가 용하더라. 어?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계속. 그런데 명확하게 아무도 치료를 못하고 있어. 그냥 확률상, 누가 병원 갔다 왔는데 나섰대. 누가 뭐 구태인데 나섰대. 이게 병이 뭔지,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나섰는지, 왜 같은 병인지. 우리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겪었잖아요. 어떤 집은 초상이 나서 진짜 초상도 못 치르고, 다 사람들, 어? 여기도 가족들도 못 오게 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씨 코로나 뭐 감기? 감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식구에서 유일하게 저만 코로나 진단이 안 나왔어요. 저만. 가족들 다 뭐 격리되고 뭐하고 막 집사람 막 옆에 오지 말라 하고. 야, 내 사랑이. 아니 나 진짜 집사람이 이게 이제 간호전공에서 뭐 박사까지 갖고 있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어 아프고 자기가 특히 감기라든지 전염성에 대한 어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를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기회인 거야. 예, 그때가. 예. 아씨 뭐 사랑이 뭐 감기 따위가 뭐 코로나 따위가 어딨어. 예. 일단은 그때는 제 말을 잘 들으니까. 예. 야, 좀 품고 자자, 안고 자자 할 수 있는. 예. 음. 이 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안 지내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그게 인제 제가 인제 내가 남편으로서 돈은 못 벌어다 주고 있지만 나는 야 이런 병 따위는 걱정 없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고 그죠? 예 왜 이게 치료법이다 그러면 분명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사는 짓거리나 국진당이 사는 짓거리나 뭐냐면 반만을 위한 정책이에요, 반. 국민의 50% 만을. 예? 심지어는 그 50%도 아니야 그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이런 편가르기식의 논리로 갖다가 그 부동산 정책을 핀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애매한 거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인 사람들을 타도하자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 항상 법을 만들어요. 그죠? 자식들한테 내가 집 물려주는 게 그게 왜 자식들한테까지 되를 어? 뭐 불평등한 출발선? 아니 그럼 내 분신인데 내가 안 쓰고 안 모은 거 내가 정당하게 세금 낸 거, 소득세 낸 거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내가 내 자식을 주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왜 불합리한 거예요, 그게? 그럼 자식 없는 놈은 어떻게 하라고? 예? 그냥 무조건 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마치 뭐 가난한 사람들을 끼고 돌면 자기가 착한 것 마냥 이런 영웅 심리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 싫어요. 보수 진영은 뭐예요, 보수 진영?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극우 꼴통들은 뭐예요? 예? 일단은 그쪽은 돈이 많잖아. 돈이 잘 모이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돈 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돈 벌게 해 줄게. 예? 야, 이거 순 다 돈, 돈. 그쪽은.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뭐냐면 우리 사회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잘 사는 사회냐?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잘 사는 사회냐? 이게 아니고, 그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집을 두 채, 세 채 사면 안 돼요? 어? 이제 인구도 줄고 있는데, 어? 똘똘한 집 한 채라는 말이 여러분들, 특히 진보 진영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지금 그 빌라나 연립인이 대우를 못 받잖아요. 아무도 안 사잖아. 세금 때문에. 예? 옛날 같았으면 그 연립 빌라 있잖아요. 그냥 혹시나 하고 사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재개발 이제 그딴 거 앞으로 기다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여유 있게 사 놓으면 집이 남아 돌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새도 싸게 논다니까. 예? 그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차가. 자동차 중과세 기억 못 하세요? 마치 차 2대 있으면 말이야 부르주아하고 말이야 사회적으로 말이야 주차장도 없고 도로도 좁은데 '저 새끼는 뭐가 잘나서 차가 2대야.' 이렇게 생각했잖아. 지금 자동차에 대한 세금들이 20 년째 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외제차도 뽑고 올드카라고 해서 자기 막 20 년 30년 된 차 꾸미고 갖추고 이러잖아요. 예? 뭔 문제 있어? 예?
네가 차를 많이 사 가지고 우리 도로가 좁아 이 문제가 지금 있나요 대한민국에? 중고차 싸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처럼 중고차 값이 싼 데가 어딨어. 어? 어떻게 풀자는 거예요? 집은 늘리자며. 집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집은 한 채밖에 안 갖자며.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이 다 집을 가져요? 그 사람도 집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안 갖는다니까. 집 안 가질 사람 끝까지 안 갖는다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질 사람 끝까지 안 갖고 많이 가지고 싶은 사람 많이 갖는다니까. 예? 한 사람이 집을 10채씩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 예? 그럼 그중에서 안 오르는 거는 팔을 거 아니야. 지도 싸게. 예? 뭐가 자본주의예요?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세금이 한 채만 소유하는 쪽으로 가니까 어? 내가 불리한 집이고 내가 가능성 없는 예를 들어 슬럼화된 지역 집들이 헐값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더 떨어진다고. 예? 그런 데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는 범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 잡다한 싸구려들 그 투기꾼들만 지금 몰려다니는 거 아니야. 소문만 내고. 응? 그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하고 살던 집이야. 내가 혹시나 하고 사둔 집이야. 에? 왜 사두면 안 돼요? 꼭 재개발만 목적으로 다 사람들이 집을 사요? 그런 것만 봤어요? 어? 재개발 아니면 살 이유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이.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지금 임대차 법도 마찬가지예요. 음? 판결이나 내용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야? 법을 갖다가 자기네들도 이게 지금 없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법을 만들자라고 하다 보니 원칙을 깨고 말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각자 다 없는 사람은 예?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근데 막상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물론 판결은 지금 이게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처럼 나온 거지만 이건 또 반대면이 있는 거예요. 반대면이.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괜히 또 이게 준비 안 된 방송 이게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예. 확신 갖지 마세요. 임대인 임차인법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판례 사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확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튜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케이스의 한 부분을 과장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가 있으면서 예? 블랙박스가 있으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100대 0이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옛날처럼 80대 20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예전에 판결에서 야 차가 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100대 0은 없다더라. 이랬다가 요즘 100대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나 휴대폰이나 우리가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 자료들이 너무 잘 정리가 되는 사회다 보니까 아무리 판례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판례에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을 증명하면 뒤집어진다니까. 예전에는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판례로 따라갔어요, 무조건. 복잡하지 않게. 그런데 지금은 더 디테일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재판할 때. 그죠? 똑같은 케이스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비슷한 케이스인 거지. 근데 그 비슷한 케이스는 디테일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힌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봤을 때. 근데 쉽게 얘기하잖아. 쉽게. 이간질하기 좋거든. 야, 임대인은 씨발 죄인이냐?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야, 임차인들은 이제 할 수 있어. 저 임대인들이 저 새끼들이 집 있다고 지랄했는데 에? 우리가 막 주장하면 돼. 그럼 계속 살든지. 집값 떨어져 씨 당장 방 뺀다 하잖아. 집값 떨어지면. 에? 전세금 떨어지면 올라갈 때는 못 올려준다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자기들 편한 대로 놀리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왜 정리가 되냐면 어 물론 선진국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후진국에서 심한 일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 가격 변동 폭이나 이런 것들이 예, 다른 주식처럼 요동치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점점 우리가 조용한 바다로 부동산 바다로 가고 있다. 그동안은 우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선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우리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집값도 안 올라가고 전세금도 전세 제도가 사실은 뭐 옳지 않은데
어떠한 형태로든 룰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 예. 그냥 예. 케이스가 많아지면 우리가 그 사회 통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룰이 생기잖아요. 케이스가 많아지면. 케이스가 인제 별로 없을 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는 거지. 예. 예, 그런 거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믿고 가다가 피봅니다. 피보니까 예, 물어보세요. 예, 물어보시고 저야 뭐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제 변호사 상담 받기 전에 참 저도 인제 열받는 일이 참 많은데 이 자기 일은 진짜 힘든 거예요, 감정이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담 드릴 때 뭐냐면 그죠? 변호사한테 가서 막 여러분들 막 억울한 막 이렇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막 하다 보면 이상하게 가요, 재판이. 맹점이. 그리고 변호사는 인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안 그런 변호사도 물론 있지만 어디든 있죠. 어디든 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준 사기꾼이잖아요. 정부가 허가해 준 사기꾼이잖아요. 예. 네. 좀 황당해요. 예, 황당한데 인제 변호사들도 많아지면서 예, 그래도 요즘은 인제 많이 인제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죠. 많아지면 돼요. 케이스가 많아지면. 안정이 옵니다. 안정이 오고 지금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인 어떤 부분 가지고 예, 맹신을 갖지 마시라. 예, 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그 판례를 보고 내가 유리한 점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뒤집기 당할 수 있는 오판이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판결은 임대인 입장에서 웬만하면 유리하게 나와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금 자꾸 이야기들을 하는데 판결도 자세히 보세요. 근데 임대인이 얘 너 야 씨 좀 무리다. 이 법을 만들었는데 야 응? 그 법의 단어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법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 임차인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와요. 제가 적지 않은 판결문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임대인들이 일단 불리한 판결을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실 때 조금 우리 임차인 입장 생각해서 예, 상식선에서 예, 그 하시면 될 것 같고 임차인들은 내가 내 욕심에 예? 믿고서 야 임차인의 주장 내세웠다가 뒤통수 맞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차인들이 뒤통수 맞는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상가라든지 뭐 이런 거 특히 상가가 이제 싸움이 많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자기가 싸게 그 임대하고 지냈던 거 다른 데보다 다른 집주인들보다 이 사람이 잘해 준 거를 오히려 호의를 갖다가 권리로 이용하고 그 권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런 진보 진영들이 이야기하는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인 것처럼 예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씨 초점을 이거 빨리 고정시켜야 되는데. 예. 어 그렇게 하다가 뒤치기 다 당한다. 그거 항상 좀 명심하시고요. 예. 웬만하면 대화로 풀어야 되는데 보면 치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치사한 행동을 하냐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자 임대인이 야쿠자야. 틀림없는 야쿠자야. 예? 아니면은 무슨 뭐 사마페야. 예? 임대인이 그 앞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예? 우리 저희 총장님이야. 예?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야. 그 앞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애도 있죠. 뭐 간단해. 그러면 잘리는 거지 뭐. 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지주클럽이라는 조직하고 제가 이런 상식 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진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 앞에서 저 새끼가 저렇게 쉽게 예?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극히 상식적이거나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이걸 제시했을 때 어? 그걸 호의를 갖다가 지 권력인 것 마냥 지가 아니면 강해서 내가 굽신거리는 것 마냥 저딴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예? 제가 지주클럽에서 원래 뜻이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 집단 권력, 집단 자본, 예? 집단 지식
자, 이게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였는데, 음,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제가 어떤 일을 지금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부동산 혁신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자기가 매너 없는 행동을 하고 자기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도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안 보면 되지. 나 요 돈 먹고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내 자식들한테 줘야 될 유산 중에, 예, 기록 중에 가족 사진도 아니고 딴 거 아니에요. 예. 왼수들 명단. 끝까진 기억하고 있어라. 예. 내 우리 집안 가문으로 어디선가 본다. 어디선가 기회가 됐을 때. 예. 조선시대 때 그런 일들 있었잖아요. 그죠? 왜 내가 관료로 채용이 안 되는지 몰랐어. 알고 봤더니 연좌제야. 예. 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돼요. 왜 함께 예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함께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준에, 예,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법으로만 이기면 돼요? 아니면 저 사람 안 볼 때, 저 사람 모르니까 저 사람이 망하고 저 사람이 약자가 되면, 예, 뒤통수 쳐도 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끝났으니까. 제가 회사 어려워지면서, 예, 아주 우습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예. 저 임대인 임차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봐야 될 사이고 서로가 우리 사회에 있으면서, 그죠? 예, 안 볼 것 같아도 그 사람 봐야 되고 그 사람한테 사정할 일 생기고 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왜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왜 양보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아 법만 있으면 돼. 저 새끼 아니야. 무시해도 돼.' 예?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남녀 간의 어떤 뭐 문제, 사회적인 문제되는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 배반하고, 그죠? 속이고, 예? 자기는 모를 줄 아는 거죠. 모를 줄 아는 거죠. 예? 10 년이고 20 년이고 기록해 놓은 거 그대로 내 보관해 놓고 있다니까요. 예? 아주 지워지지 않게 일부러. 거기다가 내가 주소까지 달아서. 예? 대부분 부동산 분쟁의 가장 시발점은 뭐냐면요. 돈 욕심인데 그 돈 욕심에 왜 생기느냐? 예? 돈이 크니까 '내가 이 돈이면 저 인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저 인간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임대차법 만약에 집주인이, 그죠? 집주인이 야쿠자나 삼합해 봐요. 그냥 그 분위기로서 별말 안 한다니까. 예, 상대방이 위협 안 해도 된다니까. 예? 뭔 얘기가 필요 있어. 인상 한번 쓰면 되지. 예? 뭐 인상 썼다고 공포감 조성했다고? 인상이 더럽게 생긴 걸 어떻게 해. 내가 누가 졌더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 얘기했다가 한번 싸움이 크게 났지 내가. 예? 욕은 못 하겠고 씨발 진짜 그 개 같은 인상을 썼더니, 어? 막 그냥 뭐 아줌마가 막 그냥 뭐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어린 놈이. 인상이 더럽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그랬다가 아주 그냥 막 거품 부시는 바람에 아주 내 혼쭐을 났죠. 내가 혼났죠, 혼났죠. 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한, 예. 예. 그래서, 예, 어설픈 지식이, 예, 문제가 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왜 사람이 나이 먹으면 이게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예, 몰라도 돼요. 지식 없어도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지. 어떠한 형태로, 그죠? 내가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마음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지. 이런 인터넷이 지식이 넘치는 사회에서 내가 마음을 삐딱하게 먹으면 이상한 AI의 도움을 받아요. 그죠? 내가 질문을 잘 던져야 AI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답을 주죠. 얼마나 좋은 사회. 근데 내가 욕심에 빠져서 '내가 이거 재판 이겨야 되겠어. 무슨 비법이 없나?' 막 판결문 찾고 뭐 비법이 없나 막 이거에 몰입하게 되면 그런 유튜브만 여러분 채널 영상이 뜨고, 그죠? 그런 자료만 눈에 보여. 그랬다가 법원에 재판 가서 깨진다니까. 80-90% 는 임차인이 깨집니다. 거의 임차인이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그런데 지금 마치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처럼 이 판결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판결문의 디테일함을 보면 그죠? 예, 이걸 지금 굉장히 지금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입 싹 닫고 있죠. 근데 인제 그 이걸 갖다가 악용하려고 하는 세입자들한테는 아주 너무 좋은 거지 이 판결문이. 예, 그런데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99% 깨져요. 디테일함에서 틀리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와 이 사안의 디테일함에서 왜 세입자가 1 심과 2 심을 졌는데도 대법원까지 갔느냐. 그거 굉장한 리스크예요. 그냥 방 빼고 말지. 그래서 대법원 가서 왜 뒤집었냐. 세입자가 확신을 가질 만한 재판에서 다른 판결들은 그런 판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법원까지 간다는 용기는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지. 내가 사회적 통념상 판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서 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케이스가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그런 케이스에 여러분 케이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판은 민법이나 형법이나 일단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이 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예요. 다만 그 소유권이 남용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법률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고 제한을 두는 거지 약자를 위해서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건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도 인제 요즘 공부를 좀 더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자꾸 딸리려고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